이번 시간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온은 원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고 했습니다. 원자를 확대해서 보면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는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자 핵에 플러스 3이라고 적어져 있다면 이것은 원자 핵의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몇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성자 수는 몇 개일까요?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 수가 3개였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양성자 수는 3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 수이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자 수는 몇 개일까요? 원자는 이온이 되기 전까지는 중성인 상태입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3개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상태인데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의 전하량을 알면 원자 번호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원자 번호 3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수도 3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전자를 그려볼까요? 1개, 2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길을 좀 더 자세히 그리게 되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길을 과학자들은 전자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만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안정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물질들과 별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원하는 것을 다 갖고 편안한 상태면 크게 욕심을 부리진 않겠죠. 원자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상태, 인간에 비유한다면 행복한 상태를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가장 안쪽의 전자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고 3번이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1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원리를 이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앞으로 나올 이온들을 무작정 이유 없이 외워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알아두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 투자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교주가 된 것 같은데요. 2가지 용어와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길은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2개가 됐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원자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껍질에도 최대한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2, 8, 8. 8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옥테트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원자는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써먹겠다는 뜻인가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면 원자 번호는 3번, 전자는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2개가 들어가고 최대한 2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상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껍질이 있을 때는 8개가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원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자를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쪽에만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리튬은 원자인 상태는 중성이죠.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중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하는 것은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버리는 거죠. 양성자를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성자를 버려버리면 원자 번호가 바뀌어버립니다. 양성자가 움직인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대량 난감인 상황이 됐겠죠. 양성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자만 이동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버리는 거죠. 전자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화가 없죠. 전자의 전하량만 전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전하량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중성이 아니라 전하를 띠는 입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띤 입자를 바로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네요. 그러면 전자를 잃은 경우만 이온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다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전자가 오기 전에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중성인 상태죠. 그런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고정이지만 전자의 전하량이 10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가 전하량이 같을 때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 입자만 봤을 때 전자가 사라진 상태죠. 이 전자는 어디론가 아예 뿅 하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것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입자 자체를 봤을 때 이것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을 정리해 보자면 누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잃은 결과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음이온은 원자인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온 거죠. 어디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진 상태를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을 정리해 보자면 누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음이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인 상태의 원자가 무엇을 위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이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